자,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전 정부를 일망타진하겠다는 건가? 이게 이제 메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얘기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석 바로 직전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기소 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백현동 수사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관련된 그 얘기였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송편도 먹고 전도 먹고 행복하게 보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바로 어제 또 하나의 이 기소 소식이, 물론 아직 기소는 아닙니다.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FC 성남 FC의 후원금 50억 두산에서 냈던 그 건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네. 그 윤석열 검찰에서, 뭐 윤석열 검찰은 아니겠죠. 어쨌든 검찰에서 성남 FC 1년 전에는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던 그 성남 FC에 두산이 후원금 냈던 50억, 이것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기소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윤석열 어떻게 당대표가 평가하세요? 아니더라도 네.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아, 성립이 됩니까? 예. 그리고 담당 또 책임자들이 지금 뭐 해외에 나가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데,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이게 정치 보복 프레임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부패 프레임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죠, 사실은. 근데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결국 성남 FC에 주었던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검찰이나 이재명 경찰에서는 대표가 그런 게 없대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은 그 돈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자, 우리 그 경남 FC에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지만 그 전에 홍준표 단장으로 있을 때 이 FC 이런 쪽의 단장은 이제 그냥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겁니다. 그 해당 지자체의 장이. 자, 어쨌든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당시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예, 그때 후원금 받은 게 있어요. 경남은행에서도 받았었고, 뭐 5억도 받았었고, 1억도 받았었고, 그래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현대위아에서 경남 FC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남 이런 거는- FC 문제를 건드리면은 네. 나머지 홍준표 경남지사 때의 문제도 다 조사를 해야죠. 그럼 저분도 그러면 홍준표 지금 현 대구시장도 저 당시에는 그러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홍준표 대사 그 당시에 경남지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예. 순수하게 예.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 기업들이 그거하고 네.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뭐 대가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뭐 1, 2억도 아니고 50억 가까이를 한다? 그거는 뭔가 바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어기가 가는 거 아닌가요? 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각 그 기초단체장의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 개발 사업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단체장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용도 변경만 해줘도 엄청난 수익을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장동 얘기할 때, 그러면은 뭐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기초단체장 전반에 걸친 이 건설 관련돼서 한번 감사를 통하든 어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면요, 부패 고리들이 다 적나라하게 나오고 앞으로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래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깨끗한 정치나 깨끗한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필요한데 어쨌든 홍준표의 그 현재 시장하고는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지금 대구시장도 만약에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이참에 네네. 그 FC 관련이나 좀 의외의 그 후원 고리들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아까 그 자막 뉴스에 이게 뇌물죄로 기소 의견으로 이게 번복이 된 거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분당 경찰서에서 작년에 1년 네. 전에 이 성남 FC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후원한 거지 두산에서. 네. 예, 이재명과 성남시장 할 때 뭐 이것을 뇌물 비슷하게 준 건 아니다. 그러면 순수한 이렇게 후원이 척을 내렸다는 거죠. 순수한 후원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게 뇌물죄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유의미한 관련자의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 뒤바뀌게 된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관련자의 관련자 유의미한 유의미한 진술이 진술. 나왔다. 예, 예. 그거는 그거 경찰에서요. 그거는 경찰에서 함부로 그렇게 뒤집어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라든지 물증이 없으면은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책임을 경찰이 그 무혐의로 했는 거를 다시 기소 의견을 할 때는 확실한 고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뭐 정치적으로 그래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고 기소 의견 넘기는 경찰이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유의미한 녹취록은 김건희 씨도 나왔어요. 그 도이치 그거 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 그 본인 계좌 거기에서 270회가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사주하는 그 녹취, 그러니까 문자 녹취죠. 예, 그것도 나왔거든요. 그거 제가 보기엔 유의미성으로 따지면 요게 아주 짭짤한 유의미 아닙니까, 요게? 그것도 쌍특검을 하든지 해야죠. 쌍특검. 예. 아니 뭐라도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으면은요. 네. 대통령이야 현직에 있을 때 소출을 받지 않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범죄 사실이 있다든지 이러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몰아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지금 대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쌍특검 이거는 하자고 사실 한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일 아닌가요?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는 쌍특검 하자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쌍특검 하자고 지금 주장한 겁니다. 그거 속마음이 안 그럴 거예요. 속마음이 안 그렇다. 아니 속마음이 안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쌍특검 하자하면서 영수회담 하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당은 야당다워야지. 쌍특검 하자하면은 영수회담 필요 없다. 우리는 특검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야당 대표지. 아니 쌍특검 하자 해놓고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다른 얘기죠. 아니 영수회담 안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그거는 정치적으로 한번 질러보는 거고 네. 저는 쌍특검이 본질이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그 저기 지금 나라꼴이 지금 저기 이 퍼펙트 스톰이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에다가 공급망 위기에다가 이 안보 문제에다가 해가지고 엄청 사실은 어렵죠. 예, 네. 국가의 어떤 지도급 인사들이 이런 걸 초월해서 그 뭔가 이 국가적인 현안을 일단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 네. 이 자체는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을 초월해서 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쌍특검은 이거는 사활을 건 생존 투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전략적 그 목표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리고 가서 저는 김종대 의원님 말에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사활을 거는 게 국민을 위해서 사활을 거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활을 걸면 아니죠,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지.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활을 거는 민주당이 그게 정상적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거 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 판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돼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 부인도 제가 있으면 감옥 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라가 한번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 부인이 제가 있으면 감옥 가는데 야당 대표 제 있으면 당연히 감옥 간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기소 뭐- 자체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하고 야당 대표 부인에 대해서만 하고 어쨌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모든 게 불기소 내지는 무혐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몇 건 더 올라가면서 저렇게 막 뭉개지 못합니다. 뭉개면요, 그거는 진짜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관저공사 뭐 등등등 해가지고 사적 채용 이런 것들에 뭐 5가지 관련해가지고 정도를 하지 하자고.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럼 그건 그 동의하십니까?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갈래로 가면 복잡하니까 민주당에서 하려면 요청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 영수회담 이런 거 요청하지 마세요. 뭐 특검 하겠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는 거지. 뭐 영수회담 만나서 한쪽에 특검하자 해서 영수회담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거는 저는 뭐 야당 정치인답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질문은 특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또 우리 대표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필요하면은 특검도 해야 된다 이래 보는 사람. 지금 그 MBC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62%가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62.4% 정도.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이 추석 때 그 민주당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전부 네. 지지율이 높아요. 결국은 이 지지율 다 종합하면 찬성 여론 다 종합하면 쌍특검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쌍특검을 받을까요, 대통령이? 안 받죠? 왜 안 받을까요? 아니 그걸 왜 받습니까? 받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사실은 네. 이 쌍특검이라 그랬는데 특검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 검찰이 믿을 수 없을 때 현행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국회가 의결해가지고 네, 대통령한테 그렇죠. 보내는 걸 특검이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수용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상당히 어떤 국정의 전면에 나서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오늘날 정치가 단순화된 게 저 서초동파하고 성남파의 전쟁이라고 봐요. 아하. 이건 무슨 조폭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힘과 힘,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권력의 줄기세포, 코아들끼리 전쟁이고. 아니 근데 대통령 그때 질문할 때 이랬잖아요. 기자가 아, 부인에 대해서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발의됩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그랬더니 나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네. 회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이 뭐 가타부타 말 안 하는 건 좋아요. 네. 나중에 특검이 발의됐을 때 또 국회에서 한번 뭐 온갖 푸닥거리 다 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되게 어렵겠죠, 근데. 아니 근데 옛날에 김경수 특검도 그때 다수의 민주당이 다 안 하고 버텼는데 탄식 농생까지 하니까 어떡합니까? 네네. 안 받고 배겨요. 네. 결국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특검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정치의 어떤 동학에 따라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거 어떻게 구체화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하면 또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 남이 밥 굶는다는데 그거 뭐 좀 사실은 어떤 거 이제 예결위도 앞두고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소수 여당이 네. 그걸 버텨낼 힘이 있을까요? 난 그건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원진 대표님이 특히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지 한 100일 넘고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모든 수사의 끝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거다. 왜냐면 탈원전에 대한 수사도 한다 그러고 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돈 나눠준 거에 대해서도 한다 그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제라고 하면서 검찰이 지금 탈탈 털고 감사원이 지금 계속해서 탈탈 털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구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 양산으로 가셔서 그 정치에 떠날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본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카케민 내세워서 이런저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은 뭐 그 죄값을 치러야죠. 지금 사실은 그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 도산 사태가 돼버린 건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탈원전 때문에 몇십조가 날라갔어요. 전기값이 한 1.5배에서 2배 오를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탈원전이 자기 정책적으로 했다는 것은 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하나 그게 합법적으로 했느냐 그렇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그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을 두고 완전히 100일 만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다시피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손잡지 않으면 둘 다 죽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이재명 대표나 저 야당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거다 이래 봅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정치 보복입니까? 적폐청산입니까? 저는 말이죠.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 전현직 또는 여야가 손을 맞잡지 않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사실상. 근데 민생을 풀어갈 자기 솔루션이하고 비전이나 어떤 그 미래로 갈 수 있는 구상, 전략이 부족한 어떤 그 집권 세력이 결국 잘하는 게 네. 이거 하나예요. 뒤져가지고 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뭐 대통령 출신이건 어쨌건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선택적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이미 표적화돼 있고 그것을 들여다본다, 털어본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어떤 원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네. 지금 세계의 트렌드가 뭡니까? 탈원전 여부를 떠나가지고도 친환경적인 미래 경쟁, 네. RE100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자원재생.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못 갖는데 그거는 싹짝들 자르면서 원전을 자기가 이제 지키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물신화돼가지고 탈원전을 악마화해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도 아니에요. 원틀레를 네. 따지자면. 그런데 이것을 물신화해가지고 일단은 다른 무엇을 갖다가 배제하고 어느 한쪽으로 정책이 가기 위한 거 이건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원전 자체도 논쟁의 소지는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것을 저번에 산자부 그 수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그 이어가고 있는 이 스트림 하나의 플로가 뭐냐면은 이건 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가깝고 그렇다 보면 선택적 정의다.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제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조 대표님도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요. 네. 정권 이후에 정권 마친 다음에 책 잡힐 일은 거의 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지금 판단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불만이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뭐 부정부패 없는 나라 이것 좀 해달라는 거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변죽만 울리지 저는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제가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여기까지. 아이고 마산까지 가서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뭐 행사가 바로 됐어요. 예, 예. 네. 아니 예, 오늘 그래도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돼서 네. 다행입니다. 예, 일 잘 치르시고요.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